지금 제주도는 이삿짐 행렬로 분주합니다. 신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사하기에 손이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추위가 한창 맹위를 떨치는 요즘 제주도는 이사하는 이들로 온 섬이 들썩거립니다. 제주 인구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사를 하는 신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집이 있었는데 철거된 이게 한 집, 두 집, 세 집, 한 몇 집이 동시에 같이 철거된 빈집으로 남아요. 원래는 민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전통 민가 초가집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지어진 일제 강점기의 일식주택과 제주의 한옥의 전통 민가가 결합이 된 저층식 주택들이 이제 지어진 주택들이 밀집되었던 지역인데요. 5, 6개월 전만 해도 여기에 그 집들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한 5-5채가 이렇게 고스란히 잘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철거가 돼서 이렇게 황량한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도심이 아까 칠성포를 중심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았던 활발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조주택이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몇 년이 경과되는 사이에 건물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살고 좋았던 곳인데요. 이제 텅 빈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가 아마 현관인 그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이처럼 헝하게 이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이게 집이라는 거는 사람과 건축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막 일체가 돼서 호흡이 이루어질 때 생명력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보편적으로 집들이 나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신시가지라든가 연동이라든가 뭐 일도지구라든가 전부 다 새건축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고 저기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 그런 분만 좀 많이 계셔요. 86년도부터 살았습니다. 그때 한참 많았죠.
아주 활기차고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부터 제주도 중심지였어요. 다닥다닥 이제 집들이 붙어 있고 옆에 또 빈집 개중에 하나 둘 있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할머니들은 무섭게 생각했냐면 요 탑동에 불이 났습니다. 빈집에서. 그 빈집에서 노숙자들이 이제 양초 키우고 잠자다가 세 사람 죽고 난 후로부터는 좀 무서운 감을 많이 갖고 있었죠. 빈집 마당 한쪽에 누군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곳곳에 빈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와 탈선하는 경우가 잦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신 애들 멋있는 담배 피고 이런 데서 그냥 풀렸어요. 요즘은 그냥 우리가 가서 우리가 요. 이 같은 폐가는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높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에 구축돼 있던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까지도 사실 이제 폐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정주 인구가 없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의 유령 도시 같이 한마디로 인적이 없는 도시가 돼버리죠. 삼 년 만에 오는 집인데요. 이게 옛날에 건축자산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방문했던 집이고, 여기 이제 모커리, 이제 앙커리 집,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그 창고로 쓰던 집 같고요.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 아드님이 되시는 어르신은 케어하시기도 생활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맨션으로 옮길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조사 끝나고 난 뒤에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이사를 하시고 난 뒤라 그러셨는지 지금처럼 이제 빈집으로 남은 것이죠. 한 15년 겨우 그때부터 저도 좀 시내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많이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비어졌고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죠. 지방의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곳은 이미 노인 요양시설, 이른바 노치원으로 간판을 바꿔단 지가 오래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 인력은 줄어들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는 경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기존의 살 공간이라는 곳에서 쓸 공간으로 대한 어떤 정책적 변화를 조금 저희가 꾀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5년도에 주거공간으로 공급했던 공간들이 모두 다 이탈률이 100%였습니다. 1년 안에 100%였고요. 주거공간을 공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읍면 단위에서 먹고 살 일을 만들고 그런 정주성을 좀 마련해 나가는 거에 좀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모델 또는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비즈니스 발굴 뭐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 개선이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고쳐나가는 것, 그다음 건물을 둘러싼 거리나 공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도시 내에서 이동이 편하게끔 보행 환경을 조성하거나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다 하천이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거지랑 하천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뭐 악취라든지 이제 벌레가 올라온 등 이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복개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외부가 좀 깨끗해진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그 외관 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옛날에 여기가 반석탕이라고 해서 그 목욕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제 유휴 공간으로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그 커뮤니티 공간인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주변에도 문화예술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아트 투어처럼 굳이 제시를 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동선이 짜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문화예술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들에 보시면 작은 상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시도 보시고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문구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하시면서 책방도 들리시고 하나의 어떤 문화 지역처럼 이제 활성화가 되어 가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의 어떤 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또 건물을 지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 건물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회나 공공에서 약간의 그 지원들이 필요한데 제주도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정원 20명으로 운영돼 있고요. 20명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과 후 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가 무료로 돼 있고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크게는 없는데 애들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급간식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급간식 지원이 그 교육청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죠.
도시재생은 그 노후되어 있었던 기성시가지 이제 이런 데들에 어떻게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거기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가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